예, 총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있었던 유엔의 인권이사회 제24차 회기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주도한 것이죠. 그렇죠? 인권 결의안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입니다. 이것은 인권 분야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현실을 볼 때는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곳,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3곳에서만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제정을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어떤 제대로 된 자료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 그 인권 그 결의안을 채택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 한국이 좀 그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단계가 국내외 인권 주소를 알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게 올해 인권위원회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통계 자료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올해 그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시면 이게 우리가 국제사회에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중에서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빠진 부분인데요. 인권 통계 모델 개발 및 인권 통계집 발간 사업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해서 국제사회 약속 차원에서도 편성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아주 시끄럽게 사실은 환경부가 법을 집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명도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핵심 조항 중에 하나가 장외 영향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그 화학물질이 누출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 사업장 안 또는 사업장 바깥까지 어느 정도 거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만약 피해야 된다면 어느 거리에 있는 분까지 또 피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 평가 핵심이 되고 있는 위해 범위를 산정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주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위해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겠죠.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부에 요구하기는 이런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에 따라서 최소한 취급하고 있는 물질만 입력을 하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 이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어디까지 미치는구나. 풍향이 어떻게 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어느 방향으로 대피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 법령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것이 좀 이번에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제대로 좀 깎이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좀 총리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관심을 왜냐하면 이게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어지간하면 신규 예산은 다 반영을 안 하는 분위기라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15년에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에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법을 시행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충분하게 알려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역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 질의하실 때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총리께서는 윗목 아랫목이 다 골고루 따뜻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내년 예산은 그걸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요하지요. 근데 일자리 미스매치도 지금 현장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예. 청소년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가지 않습니다.
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기여도에 대한 일단 급여가 그게 높은 급여가 맞지 않고요. 복지도 맞지 않고요.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휴일을 제대로 휴일로 쉴 수 있는 것은 복지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복지에 들어가고 그것도 복지겠죠. 이번에 정부에서 그 법을 하나 개정을 해서 대체 휴일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논란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체 휴일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업체라고 함은 사실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이렇게 해당이 되죠. 맞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더니 노동부에서 얼마 전에 6월 달에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한 1000개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14% 정도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휴일이지만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쉬려고 하면 연차 휴가에서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체 휴일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이나 그게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10%밖에 안 됩니다. 1,700만 정도 되는 임금 노동자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나마 노조와 그 사업주 간의 단협 체결을 통해서 이런 공휴일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 나머지는 본인이 쉬려고 하면 아무리 정부에서 이건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 쉴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은 다 쉴지 모르지만 대기업은 또 사회적 눈치가 있으니까 쉴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은 못 쉬는 거고요. 정말 쉬어야 되면 연차 휴가를 다 씁니다. 제가 전에 한번 5월 달에 그때 국회가 열렸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국회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가슴을 아파할 새도 없이 그냥 휴일이란 게 없습니다. 기업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체 휴일제라고 만드신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는 하나도 혜택이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이고 대체 휴일로 만들어졌어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 휴일에 내가 쉬려고 하면은 연차에서 깎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지는 것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공공기관, 대기업. 이러니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가고 싶겠어요? 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의원님의 그 우려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간의 그 휴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 점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휴일을 늘릴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오는 또 다른 그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또 그게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돌아가가지고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되 최대한 노동시간 복지 노동시간 차원에서 단축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합니다. 노동시간 그래서, 단축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주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장할 수 있는 휴일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의 경우에 그것을 전혀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에 저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부가 법을 만들고 다른 제도를 만들면서 중소기업과 대 예, 그런, 예, 그런 우려도 염두에 두고요. 국가에서는 가능한 한 이 휴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유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안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